안녕하세요. 21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제16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계약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계약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 좀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의 종류는 작년 31회 때도 배정이 됐던 문제이긴 합니다. 자, 매매라든지 임대차, 유상계약이고 쌍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들어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낙성이고요. 그 다음에 요식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가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증여라든지 사용대차가 나오잖아요.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편무계약입니다.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증여하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를 문제를 물어보니까 체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계약과 요 계약 편무계약 있죠. 요걸 쌍무계약이라고 할까요? 쌍무계약이요.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 구별 실익이 뭐냐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한해서만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쌍무라는 개념은 양쪽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 편무다라고 하는 거 있죠. 편무는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데요. 쌍무와 편무의 구별 실익은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구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개 구별하는 거죠. 자,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구별 실익은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에 대해서만 일단 담보 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거 있죠, 매매. 요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매매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자,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지만 유쌍이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죠. 우리가 뭐라고 유쌍이 아니라 쌍용이라고 해요. 쌍용. 쌍용은 맞습니다. 근데 유쌍은 틀려요. 이건 그래서 앞뒤가 바뀐 거네요. 쌍용 그룹 있잖아요. 쌍용은 맞는데 유쌍 그럼 S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요. 이건 현상 광고 때문에 그래요. 현상 광고는 원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상계약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유상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지만 요 쌍무계약이라는 거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현상 광고라는 것 때문에 현상 광고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상계약은 맞아요. 유상계약은 맞는데 이게 쌍무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가 차이가 좀 있어서 요 문구가 좀 앞뒤가 바뀌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근데 올해는 제가 문제를 내긴 했잖아요. 계약의 종류를. 근데 올해 이 문제가 나올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 문제를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다라는 거. 이 포인트가 유보입니다.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원래 청약은 도달이 되면 철회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도달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보조항이 있다든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청약을 발신한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뭐라고 했죠?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청약은 유효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격지자간이라고 되어 있죠.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내 발신된 경우에도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이 됐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요거예요. 원래는 10월 31일이 승낙기간이라고 합시다. 승낙기간인데요. 만약에 요게 승낙서가 격수가 여기서 보냈어요. 근데 여기가 도달된 거야. 여기 11월 1일 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리 발신을 승낙기간 내에 했다 하더라도
도달 자체가 요 승낙 기간에 벗어나서 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럼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격승발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격승발을. 왜냐하면 이건 계약은 뭐가 돼? 이건요. 새로운 청약이 된다.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지 이 자체가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립되지 않는다. 자,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 이게 키워드네요. 동일한 내용이 상호 교차됐다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교차 청약이라고 하죠. 그럼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돼요. 근데 양청약이 도달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나중청약.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에 인정되는 사실이 있음을 안 때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이 있을 때가 되는 거죠. 이때가 되는 거지 안 때, 인식할 때 그러면 X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이. 2번 지문은 다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2번 지문은. 자, 3번에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역시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1번의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되는 곳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합치라는 것은 요 갑의 의사 1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을은 야, 나 8천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안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불합의 그래요. 그럼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주관적 요건, 당사자가 일치해야 되고 객관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처럼 당사자는 일치가 된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합의가 안 된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 청약으로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으로라고 했죠. 그 청약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사마다 경기가 어려우면 명예퇴직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예퇴직 그 계약서 신청서를 냈어요. 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거야.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두 개의 의사가 합의가 안 된 거죠. 이건 당연히 처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례 내용이네요. 3번에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자, 이는 뭐예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청약에 대한 이건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아파트 분양 광고의 아파트 분양 광고나 상가 분양 광고는 전부 다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이므로 청약의 유인 여기까지 맞는데요. 아파트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될 수는 없다. X. 청약의 유인이지만 아파트 외형 재질은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요건 계약 내용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광고지에 기재된 아파트 외형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 운영해서 여기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이게 청약의 유인을 했어요. 이건 유인이거든요. 유인이기 때문에 분양회사가 그러한 뭔가 의무를 꼭 이루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4번하고 5번은 같이 기억하셔야 알겠어요?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4번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청약과 뭐라고?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자,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 도달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청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X. 그래서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 능력이죠.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얘는 유효다, 무효다? 이건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승낙자가 승낙을 하면 상속자가 이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유효가 됩니다. 3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네요. 그럼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청약의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 그럽니다. 동일한 내용 그러면 이건 교차 청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5번에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승낙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런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알아야 될 지문들이네요. 근데 계약의 성립은 한 문제만 배정이 됩니다. 자, 5번에 이 문제는 지금 위험부담과 관련되거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있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됐다. 그럼 지금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인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이건 유효, 무효? 이건 유효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채무자의 갑이라는 사람의 실수가 있었다면 이건 채무불이행. 그다음에 을의 실수가 있었다. 천재지변이다. 요건 이제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인데, 자, 여기 갑의 실수예요. 갑의 실수는 누구예요? 채무자. 그럼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갑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즉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 없이 해지하고 뭘로 가는 거예요? 손해배상. 그럼 1번은 채무불이행이네요. 1번은 채무불이행을 설명한 겁니다. 2번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잖아요. 근데 위험부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위험부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가 채무자 위험부담이에요.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은 당연히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고 계약금 받은 거 있죠? 계약금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죠. 계약금은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맞는 거죠. 대금 청구 안 된다. 계약금은 돌려주라. 자, 이의 경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다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4번에 을의 채권자 지체중이란 말 나오죠. 그럼 채권자 지체중하고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될 수 있으면 이건요. 당연히 이건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이 되고요. 그럼 채권자 위험부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채권자 지체중하고 나오죠. 그럼 뭐예요?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잖아. 이게 뭐죠? 보상금, 보험금이에요. 보상금, 보험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파악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가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5번 문제는 꼼꼼히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6번. 갑과 을은 갑소유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에 계약 체결 전에 A 건물이 이미 멸실됐네요. 이미. 그럼 이건 뭐죠?
원시적 불능이 된 거죠. 그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럼 갑과 을매매는 무효다. 맞는 거죠. 원시적 불능 무효. 자, 두 번째, 계약 체결 후에 자, 무의 귀책 사유로 요건 뭐예요? 요거 A 건물이 멸실되었다. 그럼 을은 갑에 대한 매매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요 무가 아니라 여긴 갑이네요. 갑의 귀책 사유. 갑의 귀책 사유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써야 돼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니까 요 채권자,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즉시, 이건 뭐예요? 최고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하고 손해배상인데 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이에요. 이행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계로 병의 방화, 이건 병이니까 여긴 갑과 을이잖아요. 그럼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채무자. 이건 위험부담으로 가야죠.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으로 건물이 멸시됐다. 을은 갑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3번이 X가 됐네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채무자 위험부담을 어떻게 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계약금은 반환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계약금 돌려달라. 그래서 이건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에 계약 체결 후에 을의 귀책 사유로, 을의 귀책 사유네요. 그럼 채권자 귀책 사유잖아요. 이건 뭐죠?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그럼 채권자 위험 부담이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금, 보험금을 당연히 을에게 상환해야 됩니다. 맞는 거죠. 6번은 당연히 위험부담이니까 이거 우리 위험부담이니까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섞어서 낸 건데 지금 아까 여기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험부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7번 A와 B가 비소유라고 돼 있어요. 단독 건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A가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인도 전에 전부가 소실됐어요. 그럼 원래 B의 건물이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자입니다. 아이고, 갑이 아니라 을이죠. 요거 요게 누굽니까? 그러면 A가 매수자입니다. 그럼 지금 요게 매도자죠. 바뀌었죠. 채무자가. 그럼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낙내라는 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A가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대가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 B는 누구예요? 이건 채무자 위험 부담이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이잖아요. 부담. 그럼 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이건 B죠. B는 대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대금 부담은 요 B가 져야지. A가 아니라. 자, B의 과실입니다. B가 누구예요? 매도자죠. 이건 채무불이행이지. 이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니까 당연히 요 A는 즉시, 이거 즉시가 뭐예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의 방화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채무자 위험부담이네요.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이니까 시 방화잖아요. 쌍방 규칙 사유 없으니까 당연히 B는 뭐예요? A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 계약금 있잖아요. 계약금은 반환을 해줘라 안 해줘라? 해줘라. 그래서 A는 B에 대해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죠? 이거.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연히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약속을 해서
이걸 꼭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 특약에 의하여 위험 부담의 관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산물 같은 거 밭대기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10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10월 30일 날 따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낙과가 생기면 원래 매도자인 농부 아저씨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쌍방의 약정으로 6대4, 7대3으로 해가지고 이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에 A의 귀책 사유로 전소된 경우에는 A의 귀책 사유가 누구겠어요? 채권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채권자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위험부담. 그러면 당연히 요 A는 선이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줘야 되죠. 단지 이제 그 집이 없어지면서 보상금, 보험금이 나오면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고 대금은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긴 정답이 1번이 정답인데요. 지금 같은 의미죠. 아까 5번, 6번, 7번이 전부 다 위험부담과 관련된 거니까 꼼꼼히 좀 체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8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동시행도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1번의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이 된다. 원래는 여기 별개 계약 나오죠. 원칙 여기. 자, 각각의 별개 약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별개 약정은 원래는 동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특약이 없다면 동시가 나올 수 없다. 근데 별개 계약이더라도 그럼 이렇게 특약이 있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있다 이 말이죠. 특약이 있으면. 3번에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채무이행입니다. 이거 채무이행이 불능이 됐다. 그러면 채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라는 말 보이죠? 채무가 바뀌었다. 손해배상 바뀌어도 당연히 동시항변권을 소멸한다. 틀리죠? 그럼 원래는 자 집을 원래는 이행을 해야 돼. 근데 얘가 뭐예요? 이게 소실되면서 뭘로 바뀐 거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동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판례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3번이 정답인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하나 요거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4번에 선이행 의무자예요. 선이행 의무자의 이행 지체 중에 질질 끌다가 채무자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건 저는 이걸 일자에 질질 끌다가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항변권을 주장 못 하잖아요. 근데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다.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5번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한 번 현실 제공을 해서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 그러면 상대방은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한 번 제공을 했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수령지체가 된 거지. 근데 얘가 계속 제공하지 않아. 그리고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을은 당신은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제공했다 하더라도 수령지체에 빠졌죠. 그래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을은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은 답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여기 1번,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지만 요 4번, 5번도 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쌍무계약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인데요. 동시항변권.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한다. 선이행 의무가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을 현재한 사유, 이게 뭐예요? 재산, 상태가 곤란하다, 악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곤란하다.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 쌍방의 채무가 동생관계에 있는 경우이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X. 자, 동시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생긴 쌍방의 채무라도 상호간에 대가적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가적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적 의미가 없다. 부수적이다. 키워드가 부수적. 부수적은 동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수적 채무 이행은 동시항공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및 임대인의 협력하에 격려된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있어요. 이것과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그 임차권 그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진 것은 동시항변권이 안 나와요. 이것과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행관계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자, 5번에 상대방의 이행 제공을 할 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하는데 그 이행 제공 계속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행 제공을 할 때 동시항변권이 소멸되지만 그 이행 제공은 계속 되고 있어야 상대방의 동시항변권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2번 행사하여야만 지체 책임을 면한다. X가 되죠.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한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이 예전에 25회 때도 우리 기출이 됐었는데요. 틀린 것은 1번에 유치권하고 동시항변권은 모두 공평의 원칙 맞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고, 2번에 유치권은 목적물 인도 거절권을 내용으로 하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은 항변권 일체, 채무 이행 거절이에요. 채무 이행 거절이에요. 자기 채무죠, 결국은요.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런 담보 제공을 해서 소멸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타담보 제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9번. 유치권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행사가 가능하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은 채무이행을 제공받을 때까지 그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원고 배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 뭐예요? 일부예요, 일부 승소 판결이 떨어지죠. 일부 승소 판결이 상환 급부 판결이 같아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같은 판결이에요. 같은 판결.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원고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상환 이행 판결하고 같은 판결이에요. 단 전제 조건은 동시나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행사 예를 들면 이걸 원용했다라고 하거든요. 법원에다가 원용했다면 이 판결이 떨어져요. 만약에 동시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원용하지 않는다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동시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 원고 일부 승소 상환 이행 판결이 떨어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약의 총론 부분, 계약 효력 몇 가지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동시항변권이나 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는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은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와닿게 좀 많이 되고, 물권법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법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면 그 지문들이 좀 숙달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계약법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